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항상 아프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심각한 간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간에 독소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는 위험 징후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피부 다음으로 몸에서 두 번째로 큰 장기이며 기본적인 건강 기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간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간은 매일 혈액으로부터 독소와 필요 없는 세포를 여과하며 지질과 탄수화물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비타민 A, D, E, K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성분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간에 너무 많은 독성 물질이 쌓이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간은 매일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지만 피로가 누적되면 이 작업은 힘들어지고 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에 관한 징후들을 잘 포착하여 해독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에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는 13가지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러지입니다. 보통 간은 알러지에 대응할 항체를 생성하지만 간이 약해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러지 항원이 체내에 그대로 남아 히스타민이 분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가려움, 부스럼, 재채기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암모니아 섞인 단내가 풍길 때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홍차나 레몬즙과 같은 민간요법으로도 증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체중 증가입니다. 건강히 먹으며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데도 체중이 늘어난다면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체내 수분량이 증가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드름입니다. 호르몬에 의한 여드름은 주로 테스토스테론의 과다 분비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손상될 경우 호르몬 대사력이 떨어져 여드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탈모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땀입니다. 기능이 손상된 간은 독소 분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점차 다른 기관의 작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해 땀이 분비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변과 대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소변과 대변의 색깔과 냄새가 변한다는 것은 신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설기관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또한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수분이 잘 공급될 때의 소변 색깔은 옅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황달을 때는 어두운 색깔로 변합니다. 또한 간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대변 색깔이 아주 옅거나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일곱 번째는 경련과 복부 염증입니다. 경련과 복부 염증의 원인이 오직 간인지 분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꾸준한 경련은 간이 노폐물 제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스가 항상 동반되는 복부 염증을 꾸준히 겪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피부 민감성입니다. 간에 노폐물이 쌓이며 항상 피부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유를 모르는 간지러움, 자극, 건조함 등이 간에 독소가 쌓인 것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 크림을 바르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문제의 원인은 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곧 재발합니다. 아홉 번째, 위산역류입니다. 위산역류는 소화기관 그리고 간과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좋지 못한 식습관과 특정 영양성분인 경우가 많지만
간에 독소가 쌓여도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설사입니다. 설사는 특히 간과 쓸개와 관련이 많은 증상입니다. 눈에 띄는 원인 없이 설사가 계속된다면 아마 간은 해독을 외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만성피로입니다. 만성피로는 단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간이 독소를 여과하느라 과로하면 혈액을 여과하는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신적, 신체적 수행 능력이 감소되고 더 쉬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2번째, 수분 저류 현상입니다. 수분 저류 현상은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일어나지만 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대부분 발에서부터 다리로 향해 다른 부위로 나타납니다. 수분이 저류되었을 때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꾹 누르면 눌린 자국이 몇 초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13번째는 황달입니다.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쌓인 결과입니다. 빌리루빈은 담즙의 색소인데요.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며 소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혈액으로부터 독소를 걸러내기 힘들 때 빌리루빈이 혈류에 쌓이고 이는 피부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꾸준한 운동, 금주, 식단의 변화는 간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생활 방식은 여러 질환을 초래하는 동시에 개선할 수도 있다고 독일 하노버 의대 교수 마르쿠스 코른베르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늘,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과한 지방 및 설탕, 육류의 소비를 줄이고 패스트푸드 등만 멀리해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은 심각한 손상이 진행된 후에도 큰 고통을 느끼지 않기에 주로 질환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후에야 발견되곤 합니다. 따라서 평소 간 관리에 신경 쓰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문제가 감지될 경우 곧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고 계신가요? 앞에 언급된 증상 중 한두 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